네, 안녕하세요. 토요지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CNC 선반 부품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원점 및 단면, 외경, 내경, 황삭, 정삭, 홈파기, 나사에 대한 캠 가공인데요.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는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의 선반 가공 작업 공개 도면 14번에 해당하는 도면이고, 이 도면은 큐넷에서 제공하는 시험 도면입니다. 작업 순서는 DWG CAD 파일 작업을 할 텐데, 오버킬이라는 기능으로 우선은 이제 중복선 삭제하고 이제 저장을 따로 한번 해주고요. 그다음 마스터캠을 이용해서 툴패스를 내는 작업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공정은 이제 축하고 캡하고 가공할 텐데요. 여기 도면상에서 보시면 1번 여기 이제 축이고 2번은 캡이고요. 1번에 여기 앞단 여기 가공할 거고 캡에 여기 앞단 내경 쪽 여기 가공할 겁니다.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 캐드 도면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각각으로 보면 축하고 캡을 동시에 이제 마스터 캠에서 이제 가공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캠은 짤 때 원점은 여기 원점, 그 다음에 이거 뒤집었을 때 여기다 원점 되겠죠. 이 두 군데 원점을 각각 이제 다중 원점으로 잡아서 작업할 거고요. 사용한 공구 목록은 여기 공구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특이사항은 여기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내용 전체도 다 등록해 놓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도면은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여기 시험 도면이고 여기 이제 캠을 이제 두 개 짤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의 파일 안에서 다 짠다는 특징이고 얘를 이제 CAD 파일로 만들어 놨다 그죠? 요거는 이제 이전 시간에 CAD 파일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도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단 가공, 여기 앞단 가공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물론 여기 도면 해독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CAD 파일로 만들 때 해독 관련된 내용을 좀 했으니까 그 동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앞단 뭐 됐고요. 이 파일을 제가 바꾼다 그랬죠. 여기 오버킬로 참 중복선을 삭제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중복선 삭제하는 그 명령부터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이거 조립된 도면 얘죠. 그죠? 근데 얘는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예, 지금 이거 하나하나 가공하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 내비둬도 상관은 없고요. 자, 캐드상에서 오버킬이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좀 쓸 건데요. 여기 잠깐만요. 이제 오버킬이라고 하는 명령을 쓰겠습니다. 오버킬 엔터 치고요. 중복선 삭제한다는 뜻이고 요렇게만 잡고 엔터 치고 확인 눌러주면 중복이 한 개가 중복된 어떤 선이 있었나 봅니다. 이거 삭제해 줬네요. 자, 이건 이대로 두고 그 다음 상단에 올라가서 파일을 버전 다운으로 좀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고요. 버전은 여기 2000 버전으로 좀 낮춰가지고 요 파일명으로 제가 저장하겠습니다. 전 덮어쓰기 하면 될 것 같아요. 덮어쓰기 했고, 자, 그 다음 이제 마스터캠 넘어오셔서요. 마스터캠 시작하시기 전에 봐야 되는 게 머신 그룹에 조건 이제 밀돼 있다 그죠? 밀링 돼 있네요. 레스로 선반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상단에 가서 머신 형태 들어가서 선반에 저는 기본 값 사용하겠습니다. 눌러주고, 그럼 이제 두 개가 생기는데요. 자, 이거 그냥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위에 있는 게 별로 그죠? 우리는 선반만 작업할 건데 갑자기 밀링이 들어있으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상단에 가서 요거 새 파일 한번 눌러보세요. 요거 누르면 저장 안 하시면 이게 선반으로 세팅이 다시 바뀝니다. 이해되셨죠? 바꾸는 방법. 자, 일단 상단에 열기 누르시고 캐드 파일 불러오시죠. 바탕화면에 있을 거고요. 데스크탑. 자, 버전 여기 형식을 오토캐드로 바꿔주고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파일이 당겨지고요. 캐드상에서의 원점 요 아래 모서리가 마스터캠도 모서리가 똑같이 공유해요. 그러니까 원점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캐드가 요거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요거 먼저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근데 작업하기 전에 서로 조금 정리할 게 있습니다. 상단에 가서 보면 여기 트리밍 있죠. 트림하고 빨간 장대 일단 좀 켜놓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게요. 어차피 공구는 위쪽만, 그러니까 한쪽만 가면 밑에는 자동 가공되죠. 선반이니까요. 자, 그래서 중심선 삐져나가는 중심선들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 밑에 있는 이 선들, 이 앞부분은 요거 지우고 나머지 부분들은 요렇게 저는 끊어주겠습니다. 이것도 확대해서 요거 골지름은 안 끊어도 됩니다. 트리밍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바깥쪽 껍데기만 남긴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껍데기만요. 됐죠? 예. 뒷부분도 요 정도 날릴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 하나 끝났고 여기도 삐져나간 선 지우고 그죠? 요거는 내경이니까 요건 내경 가공이니까 이쪽만 끊어주면 되겠다 그죠? 예, 안쪽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껍데기만 좀 놔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외경 위주고요. 요거는 내경 위주로 가공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캠을 짤 겁니다. 확인 눌러주고 요걸 첫 번째로 가공할 거니까요. 상단에 올라가 보면 이동 원점으로 이동 있습니다. 눌러주고 원점은 여기에 되겠죠.
다음에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자동 배열하면 화면이 당겨지고 원점은 요렇게 붙습니다. 됐죠? 자, 화면은 이제 요거 왼쪽에 좀 당겨 놓고요. 작업 공정은 요 공정 내용을 좀 확인하면서 갈게요. 자, 지금 이제 한 작업은 파일, 이제 캐드 파일 가지고 오버킬 작업을 하면 중복선 삭제하고 나서 마스터캠에서 이제 불러왔는 작업이고, 이제부터는 마스터캠 안에서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정은 요거 순서대로 갈 겁니다. 사용할 공구는 여기 써 있고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외경의 단면 정삭이니까 요 단면부터 가공하겠습니다. 근데 소재 크기를 제가 축은 길이를 98로 했고 지름은 53파입니다. 그죠? 도면상보다는 좀 더 커요. 53파이에 98인가로 했거든요. 도면상보다는 좀 커요. 아이고, 됐죠? 자, 그러면 하시죠. 자, 가공 경로. 자, 가공 경로 하시기 전에 우리가 또 그 공작물 설정을 해주셔야지 모유 가공이 될 거니까요. 속성 들어가서 공작물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공작물 안쪽에 보면 속성이 있습니다. 눌러주고, 자, 외경에 선택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지름이 제일 큰 쪽, 지름 이제 축부터 하는 거니까요. 요 큰 쪽 먼저 하나 클릭해주고 여기다가 더하기 4를 해주면 53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길이는 제가 98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택 들어가서 중심선이 있었잖아요. 요거 선택해주면 일단 이게 96이고 여기 2mm를 더 더할 겁니다. 됐죠? 근데 요 2mm를 더했는데 이게 아마 지금 보시면 앞쪽으로는 2mm가 소재 여유가 안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Z쪽에다가 2라고 주시면 2mm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보이시나요? 예.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척조 속성 들어가셔서 척은 요거 1번 첫 번째 거 그냥 무난한 거 쓸 거고 재료로부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립 길이를 한 15 정도 해주시면 요만큼 문다는 소리예요. 15mm 물고 있다는 소리예요. 척조가. 이해되셨죠? 자, 확인 눌러주고. 자, 요 세팅을 하는 이유는, 공작물 세팅하는 이유는 모유 가공 때문에 하는 거고, 척조는 실제로 공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공할 거잖아요. 가공하는 동안에 여기 충돌이 일어나는지 없는지를 조금 이제 뭐랄까요, 현장감 있게 보기 위해서요. 실제로 이게 부딪히게 되면 여기 충돌이 난다고 알림까지 띄워줍니다. 캠은. 그것 때문에 요거 세팅한 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단면 가공부터 하겠습니다. 단면 가공. 자, 공구 들어갈 건데 공구 조금 바꿀 게 있는가 한번 볼게요.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홀더만 바꾸면 되겠다. 그죠? 홀더 블록이 들어와서 홀더는 요거 쓰겠습니다. PCLNR 2525M의 12짜리. 그 다음에 인서트는 CNMG 쓰겠습니다. CNMG 120408짜리, 노즈와의 08짜리 요거 쓸게요. 확인 눌러주고. 자, 공구 번호는 1번이고요. T0101번이라는 소리고, 미성 속도는 F0.25 요거 있을 거고, 추측 회전수는 CSS가 G96 수속 일정 제어 방식의 추측 회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용기는 이게 정삭 스타일이지만 황삭으로는 정삭 스타일 만드는 거라서 그냥 120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1200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이게 G96의 S120, G50의 S1200이라는 소리예요. G50은 주축의 최대 회전 속도. 그러니까 G96이 이렇게 내비두면 지름이 점점 작아질수록 가공할 때 속도가 무한대로 커지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실선반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0에서 5000 rpm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겠죠. rpm을 잡아준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50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십시오. 자, 단면 파라메터 들어가셔서요. 요게 이제 한 번 가공한다는 소리인데, 공구가 그러니까 여기 2mm를 한 번에 가공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한 번 가공하는 게 아니라 저는 두 번 나눠 가공할 거고, 됐죠? 그리고 여기는 1. 1을 남기고 한 번 가공, 두 번 가공. 그러니까 처음에 가공할 때는 여기 1 남기고 한 번 가공, 두 번째 가공은 1mm 가공.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길이 확장을 해주시면 여기 꼬다리 공구가 X방향 마이너스 쪽으로 좀 더 내려오기 때문에 꼬다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로 해주셔야 되고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게. 이해됐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황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됐죠? 이제 외경 황사가 할 텐데요. 정삭이 0.2mm씩 남기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황삭 가공. 황삭은 여기 앞쪽에 R 부분, 시작 부분, 끝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죠. 확인 눌러주고. 공구 그대로 첫 번째 거 만들었던 거 이거 쓸 거고요. F0.25 그대로 쓸 거고, G96 CSS, S120, G50에 S1200.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황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요게 이게 이제 가공 깊이 값인데 한쪽 방향으로 2mm라는 소리는 지름으로 따지면 4파이를 얘기해요. 저는 2파이씩 가공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를 1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정상 여유 0.1을 남긴다는 소리는 여기에 여유값들이에요.
그러니까 Z축 즉 측벽 쪽은 0.2가 맞는데 지름 쪽은 0.2지만 한쪽이 0.2지만 지름으로 따지면 0.4파이를 덜 깎는다는 소리예요. 한쪽으로는 0.2mm씩이죠. 이건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재료 인식을 시켜 주십시오. 외곽 크기 적용을 시켜 주셔야지 공작물에서 우리가 공작물 설정에서 우리가 해놓은 거 있죠? 그 53파이 기준으로 검증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4파이를 더 추가했잖아요. 49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황삭이 지나가게 됩니다. 보시면 되겠죠. 아직 3D는 안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가공되는 거는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죠?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정삭 가공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정삭 가공. 황삭 지나갔던 길 정삭 가는 거니까요. 이걸 굳이 또 체인 잡을 필요 없이 여기 보시면 최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 선이 라인이 바로 선택이 되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공구는 요거 쓰겠습니다. T1212R 0.8짜리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 홀더는 여기 홀더 블록이 들어가서 가셔서 PDJNR의 255M15짜리 확인 눌러주고 인서트 들어가고 DNMG 쓸 건데 DNMG에 150404짜리 노즐 04짜리 쓴다 그랬죠? 확인 눌러주고 공구 바뀌었고 그 다음에 T0202번입니다. 요거 2번 가시고 그 다음에 이송 속도는 정삭이니까 요거 이송 속도는 제가 0.15를 쓸 거고 이제 G96에 S150 그 다음에 G50에 S1800 이렇게 조금 숫자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냥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십시오. 자, 여기서 쓰고 있는 우리 이송 속도, 주축의 점수 뭐 이런 데이터 값들은 사실 교육용 혹은 자격증 시험용이라고 좀만 이해해 주십시오. 실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좀 더 빠르게, 좀 더 이송 속도도 조금 더 빠르게, 주축의 점수도 좀 더 빠르게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셔야지 시간적 로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정삭판 하면서 들어가셔서 한 번 지나가는 거고 여유는 주면 안 되겠죠.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확인을 누르고 가겠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데 여기 한번 보고 갈 게 뭐냐면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가 이제 나사의 틈새 부분이라고 부르고 이건 홈파이 가공하는 거니까 내비두고 여기 웅덩이 부분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지금 여기 웅덩이 부분에 공구가 지나갔을까요?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플레이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공구가 한번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타고 갈 거거든요. 타고 가면서 한번 세워볼게요. 공구가 여기를 파지 않죠, 그죠? 여기를 파기 위해서 옵션 값을 바꾸면 여기까지는 지나가는데 문제는 여기도 푹 찍어버려요. 그러면 정삭 공구가 조금 무리가 많이 가고 팁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인서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정삭을 할 거예요. 가공 경로 들어가서 그냥 정삭 가공을 하고 체인을 잡을 때 요 마디의 시작 부분 여기만 하나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구가 접선으로 들어가서 가공하고 접선으로 빠져나오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확인 눌러주고 공구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요 2번 공구 그대로 쓰면 되고 요 데이터 값도 아까 설정된 값이 아마 요거였나요? 0.15였고 G96 CSS, G96 S150, 1800 그대로고 자, 그 다음에 플러드 온은 이것도 그대로고 장착 파라미터 이건 그대로고요. 진입 복귀라는 부분하고 두 가지를 좀 만져야 되는데 일단 진입 복귀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진입 가공하고 나오는 걸 복귀 진입할 때는 접선 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복귀할 때도 아까 뭐라 그랬나요? 접선 요거만 해주면 안 되고요. Z축 이송 설정 요걸 들어가셔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도 가공이 되라고 지금은 안 돼 있죠. 여기가 체크돼 있죠. 가공 안 한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거나 혹은 세 번째 거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 그림을 하시겠죠?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공구가 쓱 타고 지나갑니다.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한 번만 확인하고 가시죠. 플레이해보면 공구가 이렇게 접선으로 타고 나가고 나올 때도 접선으로 타고 나옵니다. 이렇게 가공하면 되겠죠. 네, 됐고 자 홈파기 들어가겠습니다. 홈파기고 홈파기의 홈바이트 폭은 3으로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홈파기 들어오시고요. 자, 그 다음 확인 눌러주고, 마디, 체인은 여기 위에 마디, 나가는 마디 여기. 여기 눌러주고, 공구는 왼쪽으로 누운 거, T4747 요거 일단 더블 클릭 들어가서, 요거 제가 아까 홈폭은 3이라 그랬죠. 여기 D값이거든요. 요거는 그냥 임의로 3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 눌러주고. 됐고요. 공구 번호 3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3번. 정삭은 따로 안 할 거고 황삭 스타일이지만 정삭로 할 거니까 가공 요일만 안 줄 겁니다. 0.05로 바꿀 거고 자, 홈파기, 나사 가공 등은 홈파기, 나사, 센터 드릴 가공 등은 접촉면이 많기 때문에 G97 고정 RPM 방식 꼭 쓰십시오. G97에 S500 요 밑에 있는 숫자는 의미 없죠. 요거 G50에 해당하는 최대 주축 회전 속도는 CSS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숫자를 그냥 내비둬도 상관없습니다.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G코드상에서.
자, 쿨런트에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홈파기 형태 들어가셔서 90도로 깎는 거고, 그 다음에 양방향으로 늘리면서 깎는 거고, 제가 여유를 주지 않겠다 그랬죠. 요거 여유를 주고, 정상 여유를 그러면 정상은 따로 할 필요 없으니까 체크를 빼버리세요. 확인 눌러주면 푹 찔렀을 거예요. 그럼 가공됐고, 그 다음 나사 가공을 할 텐데요. 나사 피치는 여기 1.5입니다. 도면상에 보시면 요거 1.5 피치죠. 예, 이해됐습니다. 시작과 끝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M28이었나요? 이게? 제 기억에는 M28이었죠. 잘 안 보이시면 M28이다 그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공을 할 때 나사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가공한다 그랬어요. G76 방식을 쓸 겁니다. G76 방식. 요 방식으로 이제 나사 가공할게요. 요건 박스가 아니고 요거 캔드입니다. 요거 마스터캠에서는 캔드 가공 방식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마스터캠에서는 G76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캔드라고 나와요. 아까 그 방금 전에 박스는 G92를 얘기하고요. 캔드는 G76의 나사 사이클을 얘기합니다. 마스터캠에서는요. 자, 가공 경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나사 가공 있고요. 됐죠? 나사가 여기 안 보이죠? 이렇게 생긴 거는 클릭해 놓고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요. 홀더는 그대로 두고 인서트 쪽만 블록이 들어가서 1.5 피치죠. 그럼 여기 한번 5번째 쭉 보면 뒤에 15 혹은 150이라고 쓸 수 있어요. 사람 여기 보이는 화면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5번째 거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피치 1.5짜리로 이제 나사 TV 인서트가 나오게 돼요. C 값이 1.5보다는 커야 되겠죠? 맞죠? 그래야지 나사가 온전히 나사 산고를 만들겠죠. 확인 눌러주고 자, 그다음 공구 번호는 4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쪽에다 좀 클릭을 해놓고요. 회전수는 G97이 자동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S500 요거 그냥 500 주시면 요거 숫자 내비두시면 됩니다.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요. 확인 눌러주고. 자, 나사 형태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저는 공식으로 계산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M28의 피치 1.5였다는 거 확인했죠. 자, 기본 외측이 얼마입니까? 28파이고 그 다음에 1.5 피치죠. 그러니까 한 나사당 요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피치를 의미하는 거겠죠? 한 나사당 밀리미터 그게 피치잖아요. 그래서 1리드 이쪽에다가 1.5 주시면 요거 자동으로 뭔가 데이터를 계산해줘요. 외측은 28이고 내측 즉 골지름은 26.376이라고 나와요. 이 데이터가 뭐하고 일치하냐 하면 나사 호칭 보시면 26.376 딱 나오죠. 데이터가 안지름이 맞죠? 자동으로 계산하게 해줍니다. 이런 기능을 쓴 거예요. 확인 눌러주고 그럼 데이터가 자동으로 다 들어가고 자 시작 위치 클릭하셔서 시작은 마디 앞에 끝위치는 마디 뒤에 여기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해 주시면 그 부분까지 가공이 된다는 소리고요. 근데 요거 다 안 됐군요. 여기서부터 가공이 시작한대요. 되게 멀죠. 뭔가 조건 안 바꿨습니다. 잠깐 조건 다시 들어가셔서 나사 가공 파라미터 요걸 안 건드렸어요. 자 캔들 들어가면 제 76이라 그랬고요. 이거 이해되셨죠? 진입 여기를 체크해 주셔야지 한 피치 앞에 확장 길이가 한 피치 뒤에서 끝나게 여기 피치 값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자동 계산됐고 이건 임의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넣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이거 넣고요. 그 다음에 NC 뽑고 나서 그 데이터 안에서 조금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확인 눌러 주시고 업데이트 다시 쳐 주시면 가공 이렇게 됩니다. 얘 들어가서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시면 공정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공이 좀 이상하게 된 걸로 눈에 좀 보이죠? 착시입니다. 자, 요거 전체적으로 클릭을 하고요. 전체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3D 이게 모의 가공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나사 가공이든 어떤 가공이든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나사산이 납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려고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터 요걸 열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3D입니다. 오른쪽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입체 누르시면 여기 3D긴 한데요. 이렇게 보면 또 헷갈리니까 그냥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평면 놓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그리고 조금 속도를 조금 줄여놓고 보면 이제 조금 보일 거예요. 단면. 그 다음에 이게 외경의 황삭이죠. 그 다음에 외경의 정삭. 그 다음에 추가 정삭, 홈, 나사. 이렇게 가공이 됩니다. 까만색 선 여기 보시면 여기 가장자리 쪽에 까만색 선 테두리가 어떤 선일까요? 여기 캐드 선이에요. 요 캐드선보다 캐드선보다 이 황금색, 노란색이 더 이상하게 깎여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는 나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죠? 까만색 테두리선 안쪽으로 이상하게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충돌 났거나 파먹었다는 소리인데 그 부분은 없다 그죠?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꾹 눌러 움직이면 이렇게 더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단차처럼 보이는 이 부분은 여기 이제 컴퓨터 그래픽의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가공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공이 이렇게 완성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가공이 되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1차 가공. 이제 축에 대한 1차 외경 앞단에 대한 가공만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요거 조금 좀 줄여놓고요. 자, 계속해서 요번에 이제 내경 가공도 할 거예요. 이 화면 안에서. 그쵸? 원점을 그러면 여기로 바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원점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거 조금 추가 작업이 필요하네요. 작업을 해도 안 해도 상관없지만, 요 트리밍 조금 이용하셔서요. 요거 밑에는 이렇게 끊어 놓을게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원점부터 먼저 옮겨 놓겠습니다. 자, 원점부터 옮기려면 하단에 보시면 평면이 보이죠? 평면 클릭하고 작업 관리자, 평면 관리자 여기 들어오셔서 자, 복사 하나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축에서 있던 그 평면 있죠? 축의 평면을 하나를 복사한 거예요. 하나 복사했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원점 선택 클릭하셔서 이제 여기 원점 잡을 거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그다음 여기 는 해주면 WCSCT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 있었다가 여기 쏙 내려왔죠? 내려왔거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원점이 이렇게 하나 잡혀요. 이상 없죠? 네, 원점이 여기 있던 원점 여기 한 개 더 잡힌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여기 빨간색 화살표 오른쪽에다가 그룹에 들어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그룹에 여기 선반 누르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선반 한 번 더 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시고 자, 그 다음 공작물 설정 들어가셔서 속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택에 들어가서 큰 지름 쪽 하나 클릭하고요. 얘는 소재 크기를 4파에도 더하니 4mm를 더 더하기로 했죠. 4mm 아까 63이고 여기에 길이가 선택 들어가서 길이는 얘죠. 이거 눌러주고 됐습니까? 예,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요거 2mm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Z 축선 위치는 요거는 여기죠. 됐죠? 예. 근데 또 뒤로 2mm가 갔네요. 그러면 요거를 2로 해주시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다시 공작물 설정이 끝났고 척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성 들어가서 얘로 하겠다. 재료로부터로 12는 우리가 어차피 여기는 단면만 가공하고 내경 위주로만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로 잡아 놓죠.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소재 세팅 끝났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또 공정 이렇게 한번 잡아요. 이건 단면 가공 정상으로 할 겁니다. 2mm 나니까 이것도 2번 가공하면 되겠죠. 가공 경로 들어가서 황삭 가공 가겠습니다. 황석 아니죠. 단면이죠. 예.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여기 단면 가공 클릭하시고요. 자, 공구 더블 클릭하셔서 이거는 홀더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홀더 블록이 들어오셔서 PCLNR에 255M12짜리 확인하고 인서트는 아마 CNMG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대로 쓰면 되겠죠. 노즈알 08입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공구번호 1번 그대로 쓰면 되고 F0.25, G96S120, G50S1200.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우드 온 해주시고 단면 가공합니다. 자, 단면 파라메터 들어가셔서 아까처럼 요거 2번 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1mm 남겨놓고 그러니까 1mm 1mm 가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 주시면 공구가 X방향 밑으로 더 내려오기 때문에 꼬다리가 생기는 현상을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제로 반드시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쓱쓱 지나갔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공정은 뭡니까? 센터 드릴로 흠집 내고 드릴로 관통시키고. 드릴 사이즈는 제가 특별히 정해진 않았네요. 근데 여기 내경 사이즈가 아까 얼마였냐면 여기 28파이니까 그 드릴은 한 25파이짜리 드릴로 그냥 구멍을 뚫어야겠다. 그죠? 예, 맞습니까? 28파이니까. 그래야지 황삭 정삭 여유가 생길 거니까. 그죠? 가공해야 되니까요. 다시 공정 켜고. 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요. 이제 내경 가공은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드릴 가공 안에 센터 드릴 가공 들어있어요. 네, 들어오셔서 센터 드릴부터 찌르겠죠. 사실 여기서 내려보면 센터 드릴 제일 장이 하나 보일 거예요. 요거 클릭하고 그 다음에 공구 번호는 제가 요거는 7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은 외경 가공이고요. 7, 8, 9, 10, 11, 12는 내경 가공 위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숫자를 그렇게 나누는 게 12까지 숫자가 있는 건 아시겠지만 트렛이 12까지가 트렛이 1번부터 10위까지죠. 대체로. 물론 트렛 타입의 공장 기계를 얘기하는 거고 갱 타입은 좀 다 숫자가 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홀더가 좀 더 작을 수도 있겠다. 그죠? 자, 어쨌든 요건 7번이고 T0707이고 예. 그 다음에 센터 드릴이니까 이거 0.08의 RPM 방식이고 800 RPM 쓰겠습니다. G97에 S800이라는 소리예요.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러드 온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단순 드릴 팩옵션 들어가셔서 가공 키피 값 있죠? 요거는 키피 클릭하셔서 앞부분 여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제로고 여기를 마이너스 3 해주시면 그만큼 들어갑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특급 보정은 필요 없고요.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여기 숫자 좀 크죠?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일단 확인 한번 눌러보면 공구가
완전히 박아버리죠. 이상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잠깐 수정 들어. 이 숫자가 이렇게 이미 커진 이유는 뭐냐면 공구가 원점에서부터 이까지 거리가 이 그림상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팅하기 이전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조금 세팅을 좀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2mm 해주면 되고, 안전 높이 여기는 한 5mm 주면 되고, 이속 높이는 이거 한 2mm 주시면 되겠죠. 그냥 입니다. 다시 확인 눌러주고 업데이트 치시면 이상 없이 공구가 쓱 들어갔다 나오죠. 이렇게 가공되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가공 경로 들어가서 또 드릴 가공에 이번엔 진짜 드릴 가공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25파이자를 쓴다 그랬어요, 드릴을. 그래 보시면 25파이자의 드릴이 있습니다. 쓰면 되고, 이거는 공구번호 8번입니다. 8번, 8번, 8번. 그 다음에 얘는 피드값, 이성속도 값은 F0.05를 쓸 거고요. RPM은 요거는 500rpm 쓰겠습니다. 97에. 자, 쿨런트는 플로드 ON 해주셔야지 M08이 뜨고요. 그 다음에 단순 팩 없음 들어가셔서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공 깊이는 요만큼 하면 안 되겠죠. 관통해야 되겠죠. 깊이 누르고 요 끝부분을 클릭해주면 일단 관통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공구가 여기까지만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날각 118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뚫리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사이클을 보면 여기 칩 브레이크 이게 G74예요. 됐죠? 처음 팩 여기 클리어런스 요거는 이게 Q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Q3이고 3mm 들어가고 클리어런스는 이제 R 값, 후퇴 값이니까 요건 1 주시면 돼요. 3 찌르고 1 빼고 3 찌르고 1 빼고 그 뜻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급 보정 이걸 켜주고요. 한 5mm 정도보다는 좀 더 많게 10 주시면 공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m 더 뒤로 뺀다는 소리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쓱 지나갔을 거예요. 자, 여기 가공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보면 실제로는 공구가 뒤로 앞으로 들어갔다 뺐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예, 마스터캠에서는 그냥 한 번은 쭉 시뮬레이션을 보여줍니다. 예, 찍고 동영상에서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한가놓고 보시면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드릴 했고 내경 황삭 그 다음에 정삭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내경 황삭 할 때도 내경 정삭 요인은 0.2mm 남기겠습니다. 노조알은 공사짜리 각각 쓸 거예요. 노조알만 조금 특이하게 다르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공경로 들어가서 내경이란 말이 안 나오죠. 맞습니다. 이게 황삭 가공 안에 내경의 공구가 누워있는 공구가 다 들어있어요. 정삭도 마찬가지고. 자, 황삭 들어가셔서 체인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예, 확인 눌러주고 공구 누운 공구 찾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예, 누운 공구 하나 있다 그죠? 요거 쓰시면 될 것 같고 노즐도 공사되어 있네요. 그냥 이건 그대로 쓰겠습니다. 노즐 공사되어 있으니까. 자, 공구 번호는 요거는 09번입니다. 9번, 9번. 그 다음에 이송 속도 값은 똑같이 할게요. F0.15, 0.25였죠. 황삭할 때 외경. 그 다음에 여기 G96, S120, G50, S1200 똑같이 쓸 거고 외경하고 데이터 똑같이 쓴다는 소리예요. ON 누르고 확인 눌러주고요. 황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이것도 2파일씩 가공할 거고 정상이 이만큼 줄 거고 그 다음에 재료 인식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거 25파일로 가공한 그 기준으로 쭉 가공이 돼야 되죠. 안 그러면 한번 훅 그냥 가버립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되셨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삭만 지나가면 예, 마무리되겠네요. 가공 경로 들어가서 정삭 가공 들어가고 얘 마찬가지 최종 눌러주시면 체인을 한 번에 걸리겠죠.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구 얘 누운 거 중에 피니쉬로 되어 있는 거 보시죠. 러프고 피니쉬 잘 작은 거 이것도 노즐 04짜리입니다. 자, 공구 번호는 10번입니다.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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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15, CSS G96 S150, S150, G50 S1500.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 M08 띄우고 그다음 정삭 파라메터는 특이사항이 없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쓱 지나가고 끝났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공이 진행됩니다. 이에 마찬가지 이것도 가공 경로그룹 요거 클릭해서 상단에 들어가 보면요. 모의 가공에서 보면 또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내경까지 보려면 요거는 내경까지 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 검증해서 여기는 한 4분의 1 이런 방식으로 봐요. 네,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보면 좀 내경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해됐죠? 플레이 눌러보시면 단면 치고 센터 드릴 구멍 뚫고 내경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약간 속도가 좀 많이 버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경까지 가공되고 정사까지 끝낸 형태가 이제 이렇게 돼요. 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뒤에 보니까 살짝 여기 단차가 좀 보이지 않나요? 공구가 좀 덜 빠져나간 느낌이 살짝 보이죠? 그죠? 그래서 공구를 진입하고 복귀 쪽을 조금 더 빼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구가 이 뒷부분은 조금 덜 나갈 수 있어요. 황상에서, 이건 정상에서만 좀 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정상의 조건 잠깐 들어가 보면 진입, 그러니까 공구가 들어가는 걸 진입이라고 나가는 걸 복귀라 그랬죠. 여기 복귀, 여기 보이시죠? 들어가서 복귀 쪽을 잠깐 들어가서요. 여기에 복귀 쪽에 여기 끝부분을 확장할까 축소할까,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켜고요. 확장할 거고 여기 한 1mm 정도만 더 나가도 뒤에 이상하게 남는 부분은 없어질 거예요. 확인 누르고 확인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업데이트 한번 치고요. 그럼 공구가 뒤로 조금 더 날아가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조금 더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이상하게 단차, 덜 깎일 듯한 이상한 형태가 남을 리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그림상에선 조금 뭔가 남았잖아요. 그죠? 그죠? 요 부분을 없애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거 요 전체 여기만 다시 한 번 더 모의 가공을 한 번 더 보시면 아까와 좀 다른 형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빠르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 한번 해보죠. 좀 가공이 됐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는 안 보이는데 꺾어서 보면 뒤에 이상하게 계단처럼 뭐가 안 남았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여기 이 부분, 예, 이 부분의 형상이 아까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예, 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아이고, 확인하려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예, 예, 이상 없다, 그죠? 예,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공정을 다 짰고요. 그래서 이거 좀 모아놓고, 예, 얘 하나 따로 G코드 뽑고 얘 따로 뽑고, 일단 축부터 먼저 뽑으시죠. 그래서 가공 경로 1 클릭해놓고 체크가 다 돼 있고, 상단에 G1 누르고, 제네릭 환학 2X로 저는 캠을 뽑을 거고요. 1001번, 2001번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확인 누르고, 프로그램 번호는 앞단의 축은 데스크탑에다가 그냥 대문자 5에 1001번 쓰겠습니다. 그리고 .nc로 저장되게 할 거고, 요거 보면서 G코드 조금 수정해야 되겠고 그냥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한번 확인하고요. 마스터캠이 제공하는 코드 엑스퍼트에서 이제 G코드를 보여주겠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단에 축의 앞단에 대한 외경 가공입니다. 프로그램 번호를 제가 아까 요거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은 없어도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백스페이스로 지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공이 돼요. 뭐 단면 가공을 했을 거고 뭐 다 좋습니다.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삭 가공이죠. 정삭 가공하고 그 다음에 홈파기 가공하고 그 다음에 나사 가공 G76이다 그죠? 이 부분 조금 확대해서 좀 보시죠. 이 부분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아시겠지만 G76이 이제 캔드 방식으로 이제 나사 부분을 가공하는 거고요. 뭐 정삭 한번 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가 가공하고 들 때 90도로 들 거냐 45도로 들 거냐 00으로 하게 되면 챔퍼, 그러니까 뒤에 홈파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90도로 든다는 소리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 나사산의 각도는 얼마입니까? 우린 60도로 해주시면 되겠죠. 삼각나사니까. 그리고 여기 Q값하고 R값이 있는데요. 여기 Q값은 최소 저립 깊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소 저립 깊이. 최소 얼마를 저립하냐 하는 데이터는 여기 보시면 1.5피치일 때 최소 100분의 5mm 정도로 가공하는 거죠. 최소값이.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50으로 적고요. 0점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50이라고 적어야 되고 소수점 적으면 안 되고 정상 여유는 마지막에 한 번 깎을 때 정상 여유는 얼마 주겠냐? 저는 100분의 2니까 R2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부분 중에 이 P값이 있어요. 여기 P값은 나사산의 높이인데 나사산의 높이는 실제로는 이게 0.89거든요. 즉 89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5피치 기준에 890으로 적어줘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이제 최소 저림량인데요. 최소는 아까 최초 저림량이죠. 최초 저림량을 이 데이터 보시면 최초에는 0.35, 즉 350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350으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R값, 테이퍼가 진지 않았죠? 테이퍼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없어도 되고 피치는 이렇게 완성해 주셔야 돼요.
저장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프로그램에 가서 여기 가공병로 클릭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들 다시 G1 눌러서 확인 누르면 요거는 O의 2001번으로 저장할 겁니다. 데스크탑 놓고 O의 2001번. 캡에 대한 내경 가공이죠. 대체로. 예. 물론 여기 외경 단면도 있긴 하지만 단면 제외하면 다 내경 가공이죠. 자, 여기 들어와 보시면 얘도 프로그램 번호 2001로 바꾸고 요거는 그냥 전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고, 그 다음 뭐 다 좋습니다. 여기 짓고 7번 여기 센터 드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드릴이고, 여기 보시면 Q 값이 있고, 근데 Q 값이 점으로 나와 있네요. 우리는 3000 이렇게 숫자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야지 3mm씩 가공됩니다. 여기 Q 값은 3점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이게 3mm 찌르고 1mm 뒤로 빼고 3mm 찌르고 1mm, 그래서 여기 칩 브레이크 방식으로 가공된다는 소리예요. 아까는 그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한번 쭉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됐고, 자, 이거 9번이 황삭이고, 그 다음에 10번이 정삭이죠. 예, 이런 식으로 가공이 완성이 됩니다. G코드는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돼요. 저장 한번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가공, 이게 축 가공, 요거는 캡 가공. 각각 가공했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면 이렇게 완성했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네요. 이제 마스터캠을 활용해서 실선반 부품에 대한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했고요. 특히나 이제 DWG CAD 파일을 활용해서 이제 캠 작업을 했고, 다중원점 적용했으며, 단면 외경 내경, 그러니까 외경 내경을 한꺼번에 우리가 작업했다, 그죠? 예, 특징이 좀 있다면 외경 하나 따로 캠 여기 원점 잡았고, 내경 가공 여기 따로 원점 잡아서 각각을 가공을 다 했습니다. 예,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